발리 아침의 사과 습관.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발리의 아침. 한 여행자가 현지 전통시장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색색의 열대과일들이 가득한 가판대 사이에서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빨갛게 익은 사과였죠. 매일 아침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그녀, 과연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발리에 온 지 일주일째인데요. 매일 아침 이 시장에 와서 사과 하나를 사 먹는 게 제 새로운 습관이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배가 고파서 시작했던 건데 시장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사과 하나로 의사 필요 없다는 말 정말이에요 하시면서 웃으셨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장 건강에도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사과 껍질에 있는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라서 껍질까지 다 먹어야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도 시장 아주머니께 사과를 사러 갔는데 오늘도 왔네요. 건강 박사님이라고 하면서 농담을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아주머니 이 사과로 정말 건강이 좋아질까요? 했더니 그럼요 하지만 아침에 먹어야 해요. 저녁에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크게 웃으셨어요. 알고 보니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더라고요. 사과의 과당이 아침에는 에너지로 바로 전환되지만 저녁 늦게 먹으면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사과 한 개면 면역력이 좋아지겠네요 라고 하면서도 현명한 사람들은 언제나 아침에 사과를 먹었나 봐요. 이제 매일 아침 사과 하나가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씹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나면서 정말 신선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사과 하나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몸이 정말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렌지와 발리 해변의 비타민C. 새벽 6시 발리의 유명한 쿠타 해변에서는 요가 매트 하나를 깔고 혼자 요가를 하는 여행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1시간 정도 몸과 마음을 정화한 후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노란빛이 도는 신선한 오렌지였습니다. 과연 이 오렌지에는 어떤 특별한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상쾌한 아침이었어요. 요가를 마치고 나니까 몸도 개운하고 뭔가 비타민이 필요한 기분이 들어서 어제 미리 사놓은 오렌지를 꺼냈거든요. 그런데 껍질을 까면서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오렌지 vs 레몬, 어느 것이 비타민C의 진짜 왕일까? 찾아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보통 레몬이 비타민C가 더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오렌지가 레몬보다 비타민C 함량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오렌지 하나에는 약 7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거의 80%에 해당한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저처럼 여행으로 컨디션 관리가 어려울 때는 더욱 중요하죠. 해변에서 오렌지를 먹고 있는데 옆에서 요가하던 현지 친구가 다가오더라고요. 같이 나눠 먹자고 했더니 오렌지를 먹다가 씨를 삼킬 뻔해서 깜짝 놀라면서 이거 먹으면 배에서 나무 자라는 거 아니야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빵 터져서 한참 웃었어요.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 예방만 하는 게 아니라 콜라겐 합성에도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탄력 있고 건강하려면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거죠. 또한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다고 해요. 발리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피부가 건강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신선한 과일들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오렌지 하나로 자연스럽게 비타민C를 충전해보세요. 바나나와 행복 호르몬. 먹구름이 끼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발리의 어느 오후. 평소와 달리 우울한 기분이 든 그녀는 자주 가던 카페 대신 처음 보는 작은 로컬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메뉴판을 보다가 눈에 띈 것은 해피 바나나 스무디라는 이름의 음료였습니다. 과연 바나나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이상한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왠지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더라고요. 여행 중인데도 집이 그립고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 안 가던 작은 카페에 들어가서 메뉴를 보는데 해피 바나나 스무디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름부터 뭔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것 같아서 주문했어요. 카페 사장님이 스무디를 만들어주시면서 바나나는 천연 항우울제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으로 바뀐다고 해요. 세로토닌은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부족하면 우울해지고 충분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바나나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심각한 우울증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기분 저하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나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칼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현대인들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스무디를 다 마시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지만 뭔가 몸에서 따뜻함이 올라오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아까까지의 시무룩한 표정이 아니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운동 후에도 바나나가 좋다고 해요. 빠른 에너지 보충과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분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바나나 한 개로 자연스럽게 행복감을 느껴보세요. 포도와 작은 알맹이의 힘. 발리 북부 산간 지역에 숨어있는 작은 와이너리. 그곳에서 포도밭을 거닐며 포도송이를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작은 알맹이들이 과연 어떤 건강의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 특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레스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들은 정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리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와이너리를 방문했어요. 포도밭을 걸어다니면서 가이드분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특히 포도의 건강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포도주스 vs 레드와인 건강에는 과연 어느 쪽이 더 좋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가이드분 말씀으로는 포도, 특히 적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장수와 관련된 연구에서 정말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은 프랑스 패러독스가 바로 레드와인의 레스베라트롤 때문이라는 결과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껍질과 씨에 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먹을 때는 껍질째 먹는 게 좋고 포도 주스보다는 껍질까지 우려낸 레드와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알코올은 적당량만 마셔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요.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이 안토시아닌이에요. 이 성분은 포도의 보라색을 만드는 천연 색소인데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눈 건강과 혈관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해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영양소죠. 시험 시간에 친구와 함께 와인 한 잔씩 맛보면서 이거 건강에 좋다고 마시는 거야. 취하려고 마시는 거 아냐 하면서 서로 웃었어요. 물론 과도한 음주는 오히려 해롭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적당량의 레드와인이나 신선한 포도는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포도 한 송이를 사서 껍질째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씹을수록 단맛과 함께 약간의 떫은 맛이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여러분도 포도를 드실 때는 껍질까지 꼭 함께 드세요. 망고와 피부 비밀. 발리 전통시장. 한복판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망고들이 가득한 과일 가판대 앞에서 그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최근 피부가 좀 칙칙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스킨케어 제품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과연 화장품보다 망고 한 조각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통시장에서 정말 탐스러운 망고를 발견했어요. 사실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좀 칙칙해 보여서 고민이었거든요. 여행 중이라 평소 스킨케어 루틴을 제대로 못 지키기도 하고 햇볕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시장 아주머니가 이 망고 먹으면 피부 좋아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장사치 말로 생각했는데 숙소에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정말 근거가 있더라고요. 망고에는 베타카로틴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비타민 O로 바뀌면서 피부 재생을 도와준다고 해요. 특히 각질층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피부톤을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망고에는 비타민C도 풍부해서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잖아요. 화장품으로 외부에서 바르는 것도 좋지만 영양을 공급하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아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망고에 들어있는 아밀라제라는 효소예요. 이 효소는 소화를 도와주는데 소화가 잘 되면 체내 독소가 줄어들고 그게 결국 피부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정말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망고를 먹으면서 거울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얼굴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인지 미소가 저절로 나와서 옆에 있던 친구가 너 지금 표정 완전 망고 같아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한참 웃었어요. 망고는 후숙 과일이라서 구매할 때 조금 딱딱해도 며칠 두면 부드럽게 익는다고 해요. 완전히 익은 망고는 살짝 눌렀을 때 말랑하면서도 탄력이 있고 꼭지 부분에서 달콤한 향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꾸준히 망고를 먹었더니 정말 피부톤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지만 몸 안에서부터 영양을 채우는 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피부 고민 있으시면 망고 한 조각부터 시작해보세요. 키위 작은 슈퍼푸드. 발리 스미냑의 작은 건강 상담소. 최근 컨디션 난조로 고민이던 그녀는 현지 영양 상담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담사가 추천한 과일은 다름 아닌 키위였는데 이 작고 털복숭이한 과일이 과연 어떤 놀라운 영양가를 숨기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최근에 여행 피로가 누적돼서 그런지 자꾸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영양 상담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는데
있는데 의외로 키위를 강력 추천하시더라고요. 작은 슈퍼푸드라고 부르시면서 말이에요. 상담사분께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시더라고요. 녹색 키위 vs 황금 키위 영양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당연히 황금 키위가 더 비싸니까 영양가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답변을 듣게 됐어요. 녹색 키위와 황금 키위는 각각 다른 장점이 있다고 해요. 녹색 키위는 비타민C 함량이 오렌지에 2배나 되고 식이섬유도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황금 키위는 비타민C는 조금 적지만 비타민 E와 엽산 함량이 더 높다고 해요.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는 엽산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키위의 진짜 비밀 무기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라고 해요. 이 효소는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는데 특히 고기를 먹은 후에 키위를 디저트로 먹으면 소화가 훨씬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위를 고기 요리의 양념으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상담 후에 친구와 함께 키위를 사러 갔는데 제가 키위를 껍질째 먹으려고 하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야 그거 털 있는데 어떻게 먹어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키위 껍질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과육보다 3배나 더 많다고 해요. 물론 털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씻어서 먹으면 영양가를 훨씬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키위는 또한 세로토닌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잠자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먹으면 잠들기가 더 쉬워진다는 결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키위 하나씩 먹기 시작한 지 3일째인데 확실히 소화가 잘 되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결 개운해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키위가 이렇게 영양가가 높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건강한 간식으로 키위 하나씩 드셔보세요. 과일 섭취 팁 앤드 실생활 적용. 발리에서의 마지막 주 그녀는 지난 일주일간 배운 과일들의 건강 비밀을 정리하며 자신만의 하루 과일 플랜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과일이 가진 특별한 영양소들을 언제 어떻게 섭취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과연 비타민제보다 더 강력한 천연 영양제의 섭취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발리에 온 지 벌써 3주가 지났는데 그동안 여러 과일들을 직접 먹어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오늘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 나름의 하루 과일 플랜을 세워봤거든요. 비타민제보다 강력한 천연 영양제를 어떻게 활용할지 정리해보려고 해요. 먼저 아침에는 역시 사과가 최고인 것 같아요. 공복에 먹는 사과는 팩틴이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하루 종일 포만감도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반드시 껍질째 먹는 거예요. 껍질을 깎아내면 영양소의 절반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운동 전후로는 바나나가 정말 좋더라고요. 운동 전에는 빠른 에너지 공급원으로,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과 행복 호르몬 분비를 위해서요. 특히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바나나 하나만 먹어도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점심 후 디저트로는 키위나 망고가 좋은 것 같아요. 키위의 액티니딘은 소화를 도와주고 망고의 아밀라아제는 전반적인 소화를 개선해 주거든요. 그리고 둘 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오후 피로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저녁에는 포도가 좋더라고요. 레스베라트롤이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시켜주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때문에 살찔 수 있으니까 한 송이 정도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일 섭취할 때 주의할 점들도 알게 됐어요. 첫째, 밤 늦게는 과일 섭취를 피하는 게 좋다고 해요. 과당도 당분이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먹으면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거든요. 둘째, 한 번에 너무 많은 종류를 먹지 말고 하루에 2-3 종류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오늘 발리 마켓에서 과일을 고르면서 현지 아주머니가 과일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에요. 과일은 아프지 않게 미리 도와주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싼 것을 사기 전에 우선 매일 신선한 과일을 드셔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